네, 안녕하세요. 시화학원에서 군사 통번을 강의하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밀리터리 기어라는 어구를 주제로 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본문 같이 보실까요? 자, 이 육군의 한 워런트 오피서가 어, 기어를 절도된 기어를 판매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지문 등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목부터 보실까요? 네. 육군의 한 준이가 절도당한 그 장구 200만 달러 그 규모의 그 절도당한 그 장구 판매 혐의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이게 말로 하면은 대문자로 소문자로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군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데, 이렇게 글로 썼을 때 전부 이제 소문자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거만 대문자로 이제 시작을 특히 뭐 이거는 저 문장 맨 처음 문장이니까 그렇긴 어차피 대문자로 시작하긴 하지만 이 문장 중에 나올 때는 편하게 구분이 됩니다. 대문자로 시작하시면 육군이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여기서 기어라고 나왔는데 이게 자동차에 쓰이는 그 기어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 군사 쪽에 이제 쓰이는 밑에 이런 식입니다. 자, 왼쪽에는 밀리터리 이퀴먼트라고 돼 있어서 전차 한 대가 보이고, 자, 오른쪽에는 군용 칼이라든가 그 개인이 착용하는 이런저런 기어를 갖다가 그 순위를 매긴 것 같아요. 톱 10으로 그 10위권에 드는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이 기어라는 거는 왼쪽에 이퀴먼트 장비와 다르게 개인이 착용하는 몸에 지니고 다니는 소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장비를 뜻하는 거죠. 그걸 이제 장구라고 해서 이 기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투 군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 그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각 병사들이 챙겨 가지고 다니는 장구를 뜻하는데요. 이걸 군장이라고 해서 combat gear 전투 군장이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로 쓰는 게 PACK, 팩이 있고 그다음에 키트도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이 기어라는 말이 가장 정식이 됩니다. 전투 군장. 자, 연방 판사가 이 예비역 육군 그 준위에 대해서 50만 달러에 달하는 그 반환 및 그 몰수금을 지불하라고 명령을 어, 내리면서 교도소 3년형을 선고했는데요. 혐의는 200만 달러 그 규모의 그 군용 장비를 절도된 이런 장비를 판매한 것입니다. 자, 방금 이퀴먼트 장비하고 장구 얘기 드렸는데 이게 이제 보안 때문인지 뭔지 그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와 그 기어 장구를 어, 장구가 범죄 대상이 됐는지는 이 기사에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그 용어상으로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quipment 장비 그리고 gear 장구 그 차이점 분명히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restitution이 이제 반환이라는 의미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forfeiture라고 해서 어, 이게 이제 뭐 몰수라는 얘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범죄로 올린 수익 같은 것들을 이제 거두어 들이는 국고로 환수시키는 그런 의미인데 자, 이 밑에 비슷한 어휘들 정리를 해보시죠. 자, 배보상이라고 해서 배상과 보상 구분을 하는 어, 이쪽에서 이 restitution이 그 배상이라고 이제 쓰이는 경우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배상이라는 단어는 indemnific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상처럼 해주는데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책임은 없지만 일단 해주는 메꿔주는 게 보상이라고 해서 compensation을 쓰고요. 배상 indemnification인데 그게 무력을 사용한 해서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전쟁
경우에 배상이 reparation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reparation. 자,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forfeiture하고 그 구분 좀 해두시면 좋은 게 seizure라는 말이 법원 쪽 용어로 쓰게 되면은 압수라는 말,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거 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압수. 그리고 방금 이걸 몰수라고 했는데 이 몰수 행위 자체는 confiscation으로 이제 갑니다. 그 몰수, 압수와 몰수. 자, 그리고 이 forfeiture는 지금 그 몰수라고 했는데 몰수금 이 부동산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렇게 언론 같은 데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야. 어, 아파트나 뭐 그 부동산 주택 같은데 이렇게 표지 같은 걸로 세워놓는 이렇게 해서 판매 그 용이다라고 해서 포클로저가 됐다라고 해서 쓰게 되면 이쪽은 차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이 법원의 그 포클로저 차압 절차를 거쳐서 이걸 매각해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채무를 챙겨갈 수 있도록 그 하는 그런 절차를 뜻할 때는 부동산 쪽에서는 차압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 압수하고 압류라는 말을 또 구분이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압수는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고, 이 attachment를 압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attach something 이런 구조로 동사를 쓸 수 있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압류라고 해서 어태치를 쓰고 이 압수는 수사 과정에서 어, 의심스러운 절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경찰이 예를 들어 가져가서 조사를 하고 한 다음 문제가 없으면 압수 같은 경우에는 돌려주죠. 이 몰수, 국고환수하는 몰수하고는 다르게 자, 그 정도를 챙겨두시면 좋고요. 자, 이 3등, 해먼드 3등 준이 38세인데요. 그 3등 준이는 6건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는데, 그 중에는 정부, 정부 재산 절도, 전신 사기, 돈 세탁, 우편 사기, 그리고 작물 수송 등이 있는데,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 있었던 양형 양형 심리가 있었다라고 법무부 측 보도 자료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charge 있죠? 이 charge는 이게 여기서 혐의인데 이게 그 명사를 쓸 때는 단순히 이제 혐의가 될 때가 있고 검사가 구형을 하는 과정인 기소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prosecution처럼 제한적으로 그거를 식별을 잘 하셔야 되고요. 동사로 나오잖아요. He's charged with something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100%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warrant officer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국은 준이라고 하죠. 그 이 준이 어떤 특정 일을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뭐 별일 없으면 이 계급으로 전역까지 있게 되는 그런 특수직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데 준이라고 하죠. 준이. 한국은 이 워런트 아피서만 써서 준이를 해요. 등급별로 안 나누는데 미국은 5등급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프를 붙이는 게 정식이고 5등급이 가장 서열이 높고 숫자가 작을수록 서열이 낮아지는 그런 식입니다, 미국. 그래서 3등 준위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릴리즈 있잖아요. 릴리즈만 나오면 가끔 모르시는 분들 진짜 굉장히 많은데 내용상 보할 때 이 릴리즈라는 게 이 내용을 전달해주는 어떤 인포메이션이라는 그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구를 뭐 석방해준다는 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프레스 릴리즈 내지는 뉴스 릴리즈라고 해서 기자들에게 기사 작성하라고 배포되는 그 보도 자료를 이렇게 줄여서 진짜 많이 씁니다. 릴리즈. 자, 그리고 프라우드를 이제 사기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 금융 사기 그러면 예를 들어 financial fraud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되는데 이쪽에 돈 가지고 장난치는 이 금융 사기는 하나의 단어가 따로 있죠. 스캠이라고 스캠. 자,
그래서요, 밑에 이제 justice를 보면 방금 나온 법무부가 있고, 자, deliver, bring justice 그러면 정의 구현에 시작해서 경우에 따라 사법처리 등으로 구체화하시고요. 그다음 대법관, 그다음 형사사법제도, UCMJ 군사재판통일법, 그리고 오심, 그리고 정당화나 명분 쌓기, 그리고 불의, injustice, 불의 계시면 됩니다. 자, 배심원단은 이 피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돈 세탁 그리고 2023년 재판에서 방조 이 방조 및 교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자, 에이덴 어베트 이렇게 해서 교사 및 방조라고 해서 어, 어떤 일을 범죄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어베이트 이렇게 해서 그쪽이 되겠고 그 어떤 범죄 행위 같은 거를 돕는 겁니다. 그걸 에이드라고 해서 영문은 순서가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게 국문으로는 좀 뒤바꿔서 교사 및 방조 원래는 이게 방조인데 방조 교사 이렇게 하기보다는 교사 방조 교사 및 방조 이렇게 주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요. 소송이 있죠. 그 소송과 트라이얼을 가끔 동일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소송은 로스시죠. 그 파일러 로스 이렇게 해서 민사 소송에도 쓸 수 있고 뭐 형사 소송에도 쓸 수 있고 그런 말인데 이 소송을 제기를 하면 그걸 이제 재판관이 그 심리를 진행하면서 하는 그 전체 과정을 이 트라이얼이라고 재판이라고 하죠. 그 심리는 히어링이라고 하고요. 사건의 내용을 재판관이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자, 그렇게 해서 트라이얼과 일단 그 소송을 구간하시는데 여기서 하나 더 가시면은 지금 이 건은 형사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재판보다는 공판이라고 이제 정리를 마침내 해주시면 제일 정확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해먼드 그 부부 그 아내는 육군 소령인데요. 이 둘 다 체포가 되고 나서 배심 재판 배심 공판에서 그 유죄가 어, 확정 되었습니다. 자,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체포가 있죠. 정식 혐의가 짙어서 영장이 이제 발부돼야 되는 기본적으로 어, 체포가 되고 나서 이제 그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고 뭐 재판 과정으로 이제 이어지고 뭐 이런 식이 되는데 그 이전에 좀 많이 이제 쓰게 되는 말들이죠. roundup, apprehend, 검거, 현장에 잡히는. 자, 그다음에 어떤 혐의에 대해서 적용되는 적발이라는 말이 있고요. catch, uncover, 그리고 into custody 이거는 연행으로 맞춰주시고요. 자, 부분 입건이라고 하죠. booking. 정식 사건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처음 구속부터 한동안 가둬주면 구금, 또 불법적으로 하면은 억류라고도 합니다. 그 디테인. 예를 들어 테러범들이 디테인하고 있다. 그런 식일 때는요. 자, 그렇지만 이 부분은 새로운 음, 재판 공판을 허용 받았는데요. 그에 앞서 법원 신청을 했다고 그 법원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차 공판에서 그 배심원단은 해먼드 씨가 그 유죄임을 유죄라고 판정했지만 헤더 즉 그 부인에 대해서는 직면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네, 여기는 아까 다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겠네요. 자, 오늘은 군용, 장구, 기어, equipment, 장비 이 차이를 보시면서 재판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던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